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장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간밤에 나스닥이 사실 그래요. 선물에서 2.5% 이상의 강세를 보였던 게, 현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불안감을 줘버렸던 것 같네요. 장 시작 전에 우리 증시 야간 선물을 봤을 때는 뭐 기관하고 외인이 그래도 꾸준히 선물에 베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시장 오전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변동성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금일도 상하 변동성을 보이자면은 거의 1% 이상의 또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갈등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믿음,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런 장에서는 쉽게 종목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금일 이렇게 시장이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후장에 들어서 좀 이게 심해졌었는데 라이트 하이저로 이 대북이 아니라 저기 미중 협상단의 이런 좌장이 교체가 됐어요. 굉장히 강경파이고요. 굉장히 강경파이고 특히나 이 친구가 그렇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을 막는 모든 구조적 관행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호무역 강경 3인방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라이트 하이저 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90일의 이런 휴전이 결코 녹록치 않을 기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뉴스라든지 뭐 이슈에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내주에 있을 미중 무역협상 실무진 협의가 있는데 그게 12일부터 15일까지죠. 이날 참 애석하게도 국내 선물 옵션 만기 주일에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는 정말로 변동성이 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선물 옵션 포지션이 정확하게 뭐 마감이 되지 않았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지만 10월 달부터 끌고 왔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방에 어, 이런 포지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짰던 전략대로 이번 주까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날이니까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제는 방어할 때가 드디어 왔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언급드렸던 섹터와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저 또한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갔고요. 내일부터는 변화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일단은 그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 더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요. 장 막판에도 회복은 끝내 되지는 않았어요. 코스닥 비해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일도 여전하게 남북경협주 쪽의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관 외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처음에는 그렇죠.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철도만 움직이던 게 지금은 철도는 완전히 배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성공단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싸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싼 쪽으로 매기가 돌고 돌아요. 이따가 그런 종목군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왜라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각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금일 장중이죠. 장중에 외인이 삼성 하이닉스를 엄청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프로그램으로 다시 엄청 땡겼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IT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단순 조정으로만 저는 일단 보고요. 금일까지는 모든 섹터를 단순 조정으로 봅니다. 왜냐 이틀간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물량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라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단지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7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가 단기 고점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일 오전장 보면은 그렇게 뭐 특별한 수급의 유입은 없었어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계속 당겨줬고요. 급격하게 뉴스가 나오고 매물을 던졌다가 오후에 올렸는데, 이거는 부담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폭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하락을 하다가 장 후반에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쳤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다 움직였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2%대의 강력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강한 증시 쪽에서 하락을 보였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일 하락의 주 원인은 금융투자 애들이 무차별적으로 IT를 팼어요. 이런 금융투자 쪽에서 IT를 팼고, 얘네가 지속적으로 이 밴드 상단에 오면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지수를 올리고 싶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박스권 매매를 희망한 것 같고, 지금 이 물꼬를 틀어줄 거는 지금 외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매수는 할 수 있지만은 이 군집력이 약해요. 이게 뭐 악재가 있으면은 우르르 흩어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악재가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커버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응징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가 그리 좋지는 않죠. 아직도 개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타깝고,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원래는 금이 양매도였는데 막판에 지금 끌어올렸어요. 최근 장세를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정강 후 약의 강세가 좀 많습니다. 어제만 빼고 지금 계속 정강 후 약이 좀 나오는데, 내일도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뭐 코스닥 봤을 때 지금 이 IT 쪽을 오늘 다 약했는데 또 IT가 또 개인이 다 샀네요.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이 다 제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쪽, 이따가 신라젠 보고 말씀드릴 텐데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땡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신라젠 쪽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중국 증시가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그 핵심 저항권 라인을, 이평 저항은 일단은 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시피 결국은 이 지점이 저항이에요. 결국은 아래에서 이 상승 추세선이 있잖아요. 상승 추세선이 곧 하방에서 상승을 할 때 걸릴 수밖에 없는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내일 하루 상승 더 남았고요. 나스닥 거의 이 선까지 올 거라고 했는데 이 선도 못 오고 지금 하락이 됐어요. 그만큼 미국 증시가 더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오늘 밤에 하락을 해버리면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이런 갭을 안 메꾸고 최대한 올라가는 게 좋은데 내리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일 문제는 일본인데 니케이가 너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해외 증시를 이렇게 보냐면 결국 국내 증시 자체의 펀더멘털에 의한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변국 상황을 잘 살펴야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무역 관련된 이슈가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은 애플 한번 볼게요. 저는 전일장 애플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서 장 막판에 나스닥을 끌어올린 건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금일 일부 IT 쪽이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 자체가 선반영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선반영이 돼버렸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좀 더 상승을 해준다면 그나마 내일 좀 낫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저항권에 놓여져 있어요. 애플도 그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저항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뭐 폭등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일이 없다.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폭등 뭐 그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일장 코스닥은 일단은 뭐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반등을 했던 자리도 이 하락 이 추세선에 의해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선이 점점 좁아들고 있어요. 이 진폭이 접어들면 변곡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진폭이 없을 구간에서 변곡이 터지면 이게 좋을 수도 있죠. 말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터지면 좋은 건데 만약 이렇게 터지면요. 이게 저항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게 저항이 되고 이 자체가 이제 삼각 수렴돼서 삼각 수렴이 돼가지고 좋게 가면 좋은데 반대로 갔을 때는 타격이 심하죠. 예를 들면 한 가지 삼각 수렴 쪽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변곡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삼각 수렴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인데 보통 깃발형이라고 해요. 깃발형.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놓고 이 대칭 수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대칭 수렴이 여기서 여기만큼의 대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방향성을 위로 틀었기 때문에 위로 가고요. 아래로 틀면 다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위치가 딱 그런 위치니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짜는 얼마 안 남았어요. 변곡일.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내일, 모레,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보시면은 2라고 목요일이죠. 이때 선물 옵션인데 이때 그 미중 이 실무진 협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변동성 굉장히 클 수 있고 이런 날 꼬실 수 있어요. 반대로 막 매수하게끔 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각오하고 조심해야 되죠. 반대로 이때만 잘 넘겨도 연말에 산타 랠리를 탈 수도 있어요. 왜냐? 큰 하락이 있으면 분명히 저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일 장 보시면은 금일도 이 시가 구간을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했죠. 이런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했고요. 이렇게 강하게 빠져버렸을 때 당연히 이런 시가를 붕괴를 시킬 때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장 초반에 이런 붕괴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이런 뭐라고 해야지 수급 자체가 뭐 서로 간에 그런 힘싸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10시 반 돼서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하락은 나왔어야 돼요. 일부 이런 예를 들어서 수급이 안 좋다든지 특별히 많이 빠지는 섹터였다면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3.79포인트가 이 전날의 시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켜줘야 될 구간은 사실 702포인트예요. 702포인트가 지켜지면 일단 이 구간이 강력한 그 저항 라인이었고 이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지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수 포인트를 702포인트 잡고 대응을 하시면 단기적으로는 네, 이때 이 라인을 줘야 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지켜주는 거 보고 종목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장 마감하겠습니다. 일단 AP 시스템 어제자도 공략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자도 뭐 아래서 잡았으니까 오늘 오전에 장초에 떴을 때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요. 오늘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근데 이제 오후에 제가 볼일을 보느라고 아예 매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사실 뭐 이게 하락을 한다 뭐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은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유자 분이시라든지 그러면 뭐 홀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그어놓은 선이 하나의 기준선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선이고 이런 라인에서 뭐 깨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깨도 이런 바닥 라인은 같이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런 라인이 깨지면 손절인 거지 이런 추세 종목에서는 손절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일 신라젠 아주 좋네요.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요. 금일 신라젠 같은 경우 뭐 두려움 없이 가셨어도 됐을 종목이죠. 신라젠은 일단은 매동 금일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다 쇼커버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니까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고 지금 공매도 거의 안 나오죠. 지금 거의 안 나와요. 지금 11월 22일부터 거의 공매도 죽었습니다. 신라젠은 많을 때 30만 주 이렇게 하던 게 다 죽어 있어요. 공매도 없고 여기서 하루 정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여져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상승을 생각을 했는데 이 상승폭이 다소 약한 게 좀 아쉽고요. 저는 뭐 오늘 일부 비중 축소했고 좀 올라가면은 볼 거예요.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목표를 제가 이 8만 원 전에 뒀으니까 오늘 8만 원 넘었죠. 아니 8만 원 넘었구나. 넘었죠. 내일 보면은 좀 더 힘이 강한다면은 뭐 8만 1천 원까지 이 다음부터는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겠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82,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 위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HLB가 조금 아쉽죠. HLB는 신라젠보다 더 아직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신라젠이 지금 그저께 호지가 나온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그럴 것 같고 HLB는 이러한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어쩌겠어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지. 이 말 그대로 추세선이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이 살아서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만나죠. 결국은 만나고 변곡이 오는 구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계속 내려오면은 올라가려는 반발 심리가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보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파미셀은 양호해요. 양호하고 어제 종배해서 금일 대부분 차익 실현을 했고요. 원래 오늘 같은 날 추가적으로 종배 들어가도 돼요. 오늘 같은 날 공격적으로 종배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내일 상승을 할 것 같고 이 구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가 중요한데 이런 자리에서 호재가 나오면은 올라가는 거고 호재 없으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힘들어요.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오늘 유혹이 많았는데 오늘까지 버텼네요. 오늘까지 버텼고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남북 경협에 수혜주는 현대 엘리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아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가는 보고 움직이는 게 낫고요. 뭐 지금 이런 방송에서 시총 작은 종목을 말씀드린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5천 명, 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뭐
특정 종목을 말해버리면 이게 널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근데 이런 현대 엘레베나 신라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안 움직여요. 사실. 그래서 방송에는 이런 종목이 나온 것 같고요. 굉장히 근데 추세 양호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은 이 정도 선이고 이 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저항선이거든요. 저항선을 오늘 그냥 살포시 지려밟고 올라갔습니다. 살포시 지려밟고 올라갔고 아직 김정은 관련해서 이슈가 없죠. 어제도 말씀드린 게 남북 경협주의 단기 고점은 개인적으로 김정은 답방 일정 발표가 나오면은 그날 슈팅이 나오겠죠. 환호가 하고. 근데 그게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경협주를 지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리고 정치 테마처럼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은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했고,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느려가지고 오늘 중간에 거래가 없어요. 얘가,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때 매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시면은 거의 몇백 주씩의 거래가 나오니까 이거를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러고 있다 하면 툭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분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아직은 양호하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 싶고, 어, 나머지 일단은 남북기업주 관련해서 종목 몇 개 볼게요. 지금 최근에 그 시멘트 관련해서 일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보강산업이라든지 시멘트가 큰 폭의 뭐 다른 경업주에 비해서 너무 좋았네요. 성신양해도 그렇고 쌍용양해 좋았고 그 다음에 다스코 뭐 전반적으로 시멘트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SG까지 하면. 근데 다소 놓친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 괜찮은 게 포스코, 엠텍, 이 마그네 사이트죠. 광물 관련해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마그네 사이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어디더라. 포스코, 엠텍하고 하나가 한국내화. 두 업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먼 미래죠. 그냥 종목 소개인데 오늘 마그네 사이트 관련해서 두 업쪽이 크게 뛰었거든요. 지금 남북경협주가 순환매가 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개성공단 관련주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인디F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이미 오늘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비추세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거래량도 좋고. 근데 이런 하방에서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온 종목이 이런 추세를 따라간다면은 하방에서 추세 타고 조금씩 매수를 하면은 큰 손해 없이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만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북경협이 일단 제가 봤을 때 섹터 내에서는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좀 위험해진다면은 시장에 올라가는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때는 시장이 완전히 안 좋을 때는 뭐 갑자기 우선주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지금처럼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테마주 또 가겠죠. 테마주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장이 딱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정치 테마주 움직이고 막 하는데 정치 테마주는 제가 봤을 때 끝물이 맞는 것 같고 남북기업주는 일단은 아직 이슈가 살았으니까 남북기업주 지속적으로 보시되 올라가지 않은 종목
막 고점에서 절대 잡으면 안 되고요. 남북경합주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 쪽에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봤을 때 현대엘리베이라든지 다 올라 버렸어요. 그 전에 봤기 때문에 금일 제가 언급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뭐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종가 베팅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약간의 불안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물량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갈 예정이고 신규로 종목은 그때부터 다시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뭐 시장이 녹록지 않았겠지만 모두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